저희가 이제 디자인 이노베이션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쟁 구도를 많이 의식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좀 절대적 가치에 어떻게 중점을 두고 이제 디자인 혁신을 진행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품, 서비스, 정책 등 이렇게 모든 혁신이 필요한 분야인데 그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태도로 하여야 하는지를 논하고 싶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기업이든 어떤 기관이든 결국에는 더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좋은 브랜드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더 한정된, 더 컨트롤된 그런 채널들 인해서 저희가 정책을 접하고 상품을 접하고 서비스를 접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콘텐츠도 많아졌지만 채널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도 많아지고 고객이 이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짐으로써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다거나 어떤 정보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진로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혁신의 모멘텀을 가져간다는 것은 옛날 방식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성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기억에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다른 차원으로 절대적인 어떤 도전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저희가 이런 어떤 절대적인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보통 이제 고객과 캐리어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고객을 또 어떤 제품, 서비스, 정책으로 이제 접근을 할 것이냐인데요. 사실 숨겨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고객과의 케미 그리고 그런 어떤 캐리어의 코어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케미라고 하면은 그 모멘텀의 상태를 갖다가 얼마큼 잘 이해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어라고 하면은 그 서비스, 제품, 정책의 어떤 혁신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어떤 약속을 함으로써 고객이 프리미엄을 느끼는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양적인 혁신보다는 정성을 들여 각인될 수 있는 혁신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가치의 선순환을 갖다가 유도하는 그러한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어떤 고객한테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일종의 러시였고요. 또 우리 나름대로는 그거에 되게 객관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정점을 모두 다 향해 가는 것이 리스크를 갖다가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레드오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이 발달을 하면서 더 많은 상품, 서비스, 정책을 접하는 어떤 대중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다양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주관적인 차별점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거기에선 리스크를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경쟁을 피해서 블루오션을 향해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나 제품이 이렇게 비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건 가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구분하기 쉬운 어떤 그런 꼭지점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꼭지점, 주관적, 절대적 가치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헤일로란 말이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기관만의 헤리티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기관이나 기업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지역성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기업이나 기관이 가장 먼저 한 원조의 어떤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일로라는
어떤 약자를 가지고서 생각을 하면 그 절대적 가치라는 건 조금 더 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뭐 BTS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또 이렇게 요즘에 웹툰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헤리티지나 그다음에 본 모습, 그다음에 지역성, 그리고 그 어떤 원조성, 원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여러 곳에 살아봤었는데 서울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이 되게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죠. 되게 작은 도시이지만은 많은 위성 도시가 있고 그로 인해 다양성이 되게 많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더 특별한 것은 서울은 되게 큰 강이 서울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 때문인지 우리의 어떤 이렇게 마인드도 되게 양극화돼 있거나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이렇게 영역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요. 한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을 갖다가 나누고 있는 것보다 어떤 교차점이 될 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이렇게 서울의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이제 플랫폼 시대인 만큼 어떤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인터섹션을 찾아서 거기서 어떤 다양한 문화, 그 다음에 세대를 초월한 그런 상호 어떤 그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걸 활성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서울은 되게 역사도 많고 사연도 많고 또 나름대로 그 콘텐츠가 되게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풍요로운 콘텐츠 하에서 이렇게 콘텐츠 중심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이제 어떤 양적인 혁신보다 정성을 들여 혁신을 각인시켜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저희 생활은 이제 더 많은 혁신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쩌면은 그 혁신으로 해서 과로가 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래를 추론할 때 어떤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하면 미래 예측이 어렵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되게 달라진 것 같습니다.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5G 같은 새로운 기술 플랫폼,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적인 가치관의 변화, 문화적인 콘텐츠, 최근의 팬데믹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아져서 이제 미래 추론이라는 거는 그렇게 옛날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원천 기술의 말을 되게 많이 썼죠. 혁신하면은 원천적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만큼 그런 원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되게 리드타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 봐야지 그 리드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렇게 리스크 요인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좀 더 짧은 근거리에 있는 혁신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순발력 그리고 어떤 마켓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폭발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것보다 오히려 요즘 시대에는 조금 더 미닝풀한, 조금 더 의미가 깊은 혁신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크지는 않지만은 더 의지할 수 있고 더 완벽하고 신뢰가 높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도시이던 상품이던 서비스이던 간에 대래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저희가 그걸 수집해서 만들곤 했죠. 그래서 그 옷이 우리한테 딱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걸 혁신으로 인정하는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젠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깊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페인 포인트를 잘 적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 혁신 자체나 그 솔루션 자체가 우리에게 깔맞춤인가, 그 다음에 다른 사회, 우리 서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시를 위해서 되게 좋은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내포된 의미이고요. 고객 관점에서는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는 스케일보다는 집중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퓰리즘보다는 오히려 호불호가 있더라도 집중도가 있는 혁신이 더 올바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이 혁신이라는 것은 저희가 발행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혁신이라는 거는 들어간 시간만큼 또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정책이든 서비스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혁신을 한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 기다리면서 그게 유예 기간을 넘어갔고 정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혁신 개발 시간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유예 기간까지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이라는 건 정착하는 것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되게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큰 그림을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가치의 선순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쟁이로 되게 오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에 집중을 하고 내향적인 삶을 살아왔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 제품의 디테일이라든지 어떤 그 절대적인 그 제품만의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에서도 더 거시적인 생각을 해야 할 시점인데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의미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확장을 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무엇이고 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내구성이 높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그림을 본다라는 것은 기업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타겟 고객만을 바라보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그 타겟 고객 외에 대중과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컨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기업의 이미지, 기관의 이미지가 중요한 만큼 삼각관계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도 기관도 타겟 고객 외에도 대중을 고려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대중에게 마케팅을 잘하고 그 다음에 타겟 고객한테 영업을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프로모션을 갖다가 신경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젠틀먼스터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이제 그런 이렇게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대중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더 개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하고요. 예. 이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고객이 인정하는, 인지하는 혁신이란 것은 사실 저희가 보통 기술적 혁신을 많이 논하는데 그런 어떤 혁신의 완벽성도 있겠지만은 배면에는 그 기업이나 기관의 어떤 사회적 혁신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안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기업이 안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약간 업앤다운이 있는 일반적 혁신을 많이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자이너여도 어떤 하나의 제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그 사회나 어떤 그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 혁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떤 사업의 진입벽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는 오히려 이제는 사회문화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생태를 갖춘 사회문화적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을 추구하면서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가치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것이 이제는 되게 중요한 요건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혁신의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 중요한 것은 되게 구체적인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고객의 어떤 프리미엄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혁신의 어떤 스케일보다는 오히려 정성을 들여서 혁신이 각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은 하나의 혁신을 추진하되 큰 그림을 보고 또 그 혁신이 다른 생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선순환 사이클을 연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처음에 언급한 저희가 더 좋은 브랜드가 되기 위함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떤 상대적인 남들 다 하는 그런 어떤 벤치마킹을 통한 어떤 전략이 아닌 절대적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 전략이라는 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시 복습을 드리면은 고객 또는 대중의 어떤 공감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디자인 혁신을 추구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절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운데에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대중 또는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주관적인, 절대적인 많은 내용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